何ですか？ラジオです。ラジオ？ 때는 1936년 정부 주도의 보급 정책으로 라디오가 각 가정에 보급되던 시절 일본의 어느 서점으로 타자기로 작성된 영문 편지가 도착합니다. ローマ字？名探偵赤藤隆殿。名探偵？いや、私はただの本屋です。 그저 서점 주인인 아카우지 타카시는 일본 최고의 명탐정으로 전달된 편지의 내용은 貴殿に己の程度を知らしめて差し上げたい。 그에게 보내는 도전장이자 来たる4月13日麻布区を警戒されたしお手並み拝見 JO。 앞으로의 사건을 암시하는 범행 예고 편지였죠. 何ですか？私の親しい刑事さんはいたずらだろうと言っています。それなら気にすることないんじゃありませんか？非常に嫌な感じがするのです。 예고된 날짜가 지나고 얼마 뒤 ちょっと出かけてきます。大丈夫ですか？何慌ててるんですか？少し早く麻布署に行かないと。麻布？ 예고대로 아자부에서 사건이 발생합니다. 麻布にて殺人すぐ来られたし 피해자는 담배와 신문을 판매하던 56세 여성 아다치 카제였으며 사인은 가게 안에서 후두부를 가격당한 것이었습니다. 凶器は見つかってません。死亡推定時刻と買い物客の証言などから犯行時刻は5時半から6時半に絞られてます。 유령 용의자로는 전 남편 요시무라 코조가 지목되지만 飲んだくれのつまらん男で離縁されてからも頻繁に金の無視に来ていたそうです。 아카우지에게 범행 예고 편지를 보낸 사람처럼은 보이지 않습니다. 吉村が書いた文章とは思えませんね。そもそも奴にタイプが打てるとは思えない。 아카우지는 정황상 남편이 아닌 손님이 범인일 거라 판단합니다. 전 남편이라면 뒤에서 노릴 필요가 없었고 정황상 물건을 찝으려고 뒤돌아선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이기에 ガツンどうです？ 범인은 손님일 거라 추리합니다. JOAK こちらは東京放送局です。 그리고 얼마 후 おはようございます。郵便ですよ。 또다시 편지가 전달됩니다. 来ました。JO からの手紙です。 편지의 내용은 앞으로도 범행이 계속될 것을 암시하며 来たる5月12日今度は大阪の馬郎町にご注意いただきたい JO。 이번에도 친절하게 범행 날짜와 지역이 적혀 있었고 아카우지는 편지의 내용을 토대로 이전 사건과의 규칙성을 발견합니다. それは非常に重要なことを示唆しています。まず麻布で足立さんが殺害された。 첫 번째 범행 장소와 피해자의 이름 모두 알파벳 A로 시작했고 次の殺人事件は馬郎町で起こる。 두 번째 예고된 장소 역시 B로 시작되기에 名字の頭文字が B で始まる。 다음 피해자의 이름도 B로 추측할 수 있었죠. とにかくできる限りの予防策を講じましょう。 예고대로 5월 12일 사건이 발생합니다. 赤内さんやられました。 피해자의 이름은 바덴 후미코. 아카우지의 예상대로 이름의 앞 글자가 B로 시작됩니다. カフェの女給をやってました。なかなかの猛者だったようですな。それで凶器は？彼女自身のスカーフで首を。それと妙なことが一つ。 또한 사건 현장엔 신문이 놓여 있었는데 그건 범인이 무언가 알리려는 것 같았죠. 新聞。あなたは誰だとお思いですか？中原義雄。それは？妹が交際していた男性です。堂島の貿易会社で働いてます。なぜそう思うのです？本人が言うてたんです。いつか殺してやるて。 이번 용의자는 나카하라 요시오. 연인의 바람기에 분노하고 있었기에 범행 동기로는 충분해 보입니다. 確かに昨日僕はここへ来ました。 사건 당일 나카하라는 가게에 찾아왔으나 한눈 판 사이 피해자가 어디론가 떠나 찾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죠. それで僕結局諦めて帰った。では足立和恵と馬伝文子には何の接点も見つからないのですね。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은 아무런 접점이 없어 범행 의도를 알 수 없었고 それで次の C なんですが C 지역은 광범위하여 다음 사건 예상 지역을 특정하기 어려워하던 그때 그리고 라디오를 듣던 아카우지는 또 다른 규칙성을 발견합니다. これなんですよ。コールサイン。JOAK 東京放送局。
これにちなんで JO は東京の麻布区を選び足立さんを選んだ。次が JOBK 大阪放送局。 그건 범행 지역의 라디오 방송국 또한 알파벳 순을 따라간다는 거였죠. それを知らしめるために現場に新聞のラジオ欄を残していったんです。 그렇다면 다음 범행 지역 역시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すると次は JOCK 名古屋放送局ですよ。じゃあ名古屋で C のつく土地の C の頭文字の人たちに警戒を呼びかけるんですね。ああ、いやいやいや、 알게 된 사실을 토대로 공표를 하면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으나 捜査の進展具合が分からずに犯人をこう追い込めるかもしれません。 범인을 체포하는 데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하여 공표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赤内さん、赤内さん、来ました。JOからの手紙です。 얼마 후 도착한 세 번째 편지. 次こそ頑張ってくれたまえよ。名古屋の千草6月14日だ。よろしくお願いする。そろそろ一人相撲は飽きたよ JO。 범행 지역은 예상대로 나고야였으나 14日 범행 예고 날짜는 6월 14일. 今日ですよ。それ宛先間違いで一度別の局に行ってたんです。 하필이면 주소가 잘못되어 뒤늦게 도착한 것이었죠. 偶然まで JO の味方をするんですか。 그리고 이미 赤石さん、あれ、小暮さん。起きてしまったのですね。 사건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お兄様の秀夫さんはいつもの散歩コースを歩いていたところ後頭部を鈍器で殴られて殺害された。 세 번째 피해자는 치다이데오라는 나고야에서 도자기 사업으로 성공한 사업가로 예상대로 시로 시작하는 인물이었으며 さっきのお二人とお兄さんの接点に心当たりありますか？ 이전 사건의 피해자들과는 전혀 관련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考えられませんね。 가족으로는 건강이 좋지 않은 아내뿐이었죠. 他にお兄様のことを詳しく伺える人はいますか？土井幸恵がえでしょう。兄の秘書です。 피해자의 비서인 도이 유키에 ありません。 사건에 대한 어떠한 단서도 들을 순 없었지만 予告されていたのになんで防げなかったんですか。 비서의 원망 섞인 말에 죄책감을 느낀 아카우지는 やはり公表しましょう。 그로 인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次は JODK。 犯人は一体何を考えているのでしょうか。 규칙대로라면 다음 방송국은 JODK였으나 위치가 해외에 있었기에 고민하던 중 JODK の所在地へ向かう準備に追われている頃かね。残念ながらそれは見当違いだよ。え？お次は7月7日静岡県浜松市だ。なぜだかわかるかな？ 뜻밖에도 통보한 지역은 국내에 위치한 하마마츠시였죠. JODG そんなの卑怯ですよ。どこまで翻弄したら気が済むんだ。浜松のデートはどこなのかすぐに調べましょう。浜松でデーのつく地名はこの3つしかありません。 이 지역은 모두 작은 마을이라 통제하기가 수월했으나 いずれも予告殺人をするには小さすぎる地域ですね。 반대로 범인이 행동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신경 쓰입니다. ちょっと失礼していいかね。どうぞ。お客さんが来てるだけが。お客？ 다음 범행 예고를 알게 된 사건 관계자들이 범인을 잡기 위해 아카우지에게 모이게 되고 思い出しました。 비서인 유키에는 사건 당일 누군가 방문했음을 이야기합니다. 新しい商売だとか言って、そうラジオショーだと名乗っとりました。ラジオショー？ 그로 인해 사건의 실마리를 잡게 되고 つながりましたよ。とうとう3つの事件が。 첫 번째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라디오는 확성기 부분만 새 것으로 교체되어 있었고 そうでした。 두 번째 사건 또한 사건 당일 라디오 수리를 했다는 사실이었죠. そうです。母が行商に来た人に修理を頼んだって言ってました。 이를 통해 모든 사건엔 라디오상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どんな人相でした？それはメガネをかけていたような気がします。取り立ててなんか特徴がある人では。それです。 또한 범인의 특징은 안경을 쓰고 있다는 것 말고는 특징이랄 게 없다는 게 특징이었죠. 아카우지는 드디어 네 번째 범행 장소도 알게 됩니다. これだ。小暮さん、JO の言う浜松のデートはおそらくこの大吉屋です。 그건 뒤로 시작되는 백화점이었죠. 범행 당일 백화점이 오픈하기에 사람들이 쇄도할 것이 분명했고 하마마츠시에서 뒤로 시작되는 장소 중 가장 범행이 용이하기에 아카우지는 그곳을 범행 장소로 확신하게 됩니다. 明日までにできる限りの手を打つのです。見てください。この赤い印のところに警官を配
配置してあります。 예고 당일 백화점으로 경찰 병력이 동원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상황에 JO はほんまに今回もやるんでしょうか。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지만 ここで手を引けば彼の病的な自尊心が傷つけられます。 아카우지는 분명 사건이 발생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한편 극장 안에서 영화를 과몰입하며 즐기고 있는 한 남성이 있습니다. 잠시 뒤 영화가 끝나고悪気が通らしてよ。 네 번째 피해자가 발견됩니다. ABC 殺人事件だねこれは。 극장에 있던 남자는 숙소에 들어와 자신의 몸에 묻어있는 혈흔을 씻어냅니다. 정황상 분명 범인처럼 보이지만 범인이라 하기엔 당황하는 그의 모습은 어딘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なぜ隣の映画館でデーで始まっていないじゃないか。いや、あっこら辺は例の百貨店ができて大吉屋通りと名付けられたんです。それより被害者の名前がデーで始まらんのです。何ですって？ 이번 피해자의 이름은 에토시게로. いいか、一つ飛ばしたのかな。 이름이 D가 아닌 E로 시작되기에 범행의 규칙 또한 깨지게 되죠. 하지만 같은 열에 D로 시작되는 사람이 있었기에 범인의 실수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순 없습니다. 間違いで殺されるなんて気の毒なことこの上ないな。本当に間違いなのでしょうか？え？赤藤さん。 すぐ来てください。 이후 사건은 빠르게 전개됩니다. 近くのドブからこれが見つかりました。ラジオショーですね、間違いない。次郎奥村。 JO だ。 숙소 주인의 신고 덕분에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고 무슨 이유에선지 첫 번째 사건 현장으로 향하던 용의자는 臨時ニュースをお伝えします。日本全土を恐怖に陥れた ABC 殺人事件の犯人とおぼしき男が今夜ついに逮捕されました。 결국 현장 앞에 쓰러진 채 발견되면서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すると奥村次郎は無実を主張し続けているのですね。全く往生際の悪い男です。記憶が飛んでしまうふりをしてとぼけるつもりなんですな。アリバイは崩せたのですか？ 모두들 용의자 오쿠무라 지로를 범인으로 확신하고 있었으나 그에겐 비사건 당시 누군가와 장기를 뒀다는 알리바이가 존재했기에 사건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었죠. 陰謀です。みんなで寄ってたかって俺を陥れようとしてるんです。 용의자 오쿠무라의 증언은 이러했습니다. 陸軍で通信兵の教育を受けました。 通信兵？ 그는 전쟁 중 통신병으로 참전했기에 라디오 수리가 가능했었습니다. 당시 구직 중이었던 그에게 라디오상으로 일해달라는 계약서를 편지로 받게 되고 이후 편지로 주소와 명단을 받게 된 그는 명단에 따라 피해자들을 찾아갔을 뿐이라는 거였죠. あなたが雇われているという会社はそのことを否定しています。だから陰謀なんですそれは。 하지만 오쿠무라는 실제 채용된 적이 없었고 予告状両方とも王の文字が同じように書けていましたよ。 받았다는 명단은 아카후지에게 보내온 편지와 같은 타자기로 작성된 것으로 오쿠무라가 가지고 있던 명단은 범인이 작성한 것이 확실했습니다. なぜ浜松から戻った後足立和恵さんの店に行ったのですか？ 그 역시도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確かめたかったんです。本当にやってないのかどうか。 사실 오쿠무라 역시 스스로 범인일지도 모른다고 의심을 하고 있었으나 だけどなぜ殺したのかそれがわからない。それがわからないんです。 실제 범행에 대한 기억은 없었기에 그 역시도 괴로워하고 있었죠. 얼마 후 사건 관계자들이 아카후지의 책방에 다시 모였습니다. 暑いですね。一体どないしはったんですか？今さらなんで？ ABC 殺人事件を今度こそ終わらせたいと思いましてね。終わらせる？ 사건은 오쿠무라의 범행으로 정리된 듯보였으나 여전히 많은 의문점이 남아 있었습니다. 彼はなぜ私に予告状を送ってきたんでしょうか。そもそも予告状などというものは殺人犯にとっては大きな賭けであるはずです。 범인은 예고장을 보낼 정도로 계획적이고 대담했던 성격과는 달리 ところが実際の奥村次郎は
どうでしょう。むしろ卑屈でおどおどしてますな。 겁많고 소극적인 오쿠무라의 성격과는 상반되었고 두 번째 피해자의 경우 누군가에게 유혹당해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その相手が奥村次郎だと想像できますか。 그 범인을 오쿠무라라고 생각하긴 어려웠죠. ちぐはぐなことはさらに続きました。次に行くべき JODK を避け、どういうわけか JODG を選んだ。さらに彼はこともあろうに殺す相手を間違えてしまったんです。 또한 방송국을 JODK에서 JODG로 변경한 것과 네 번째 사건에서 범인이 저지른 실수 그리고 오쿠무라에겐 확실한 알리바이가 존재한다는 점도 석연치 않았습니다. 全てにおいてちぐはぐな印象なのはもう一人別な人物が存在しているからではないのかと。 이러한 이유로 아카우지는 범인이 본래의 목적을 숨기기 위해 연관성 없는 여러 사건을 만들어냈다고 판단하게 되죠. 殺人事件が起きた時、通常警察は何を一番問題にします？まずは動機ですな。動機のあるものを探します。 첫 번째 사건 용의자인 전 남편의 경우 あなたにこの殺人計画は複雑すぎます。ああ、そうですよ。おいおい。 해당 사건을 일으킬 만한 용의주도 한 인물이 아니었고 두 번째 사건 용의자 역시 동기가 질투였기에 嫉妬に駆られての殺人はもっと衝動的であるはずです。こんな計画性はない。 해당 범인으로는 무관해 보입니다. では犯人は菊さんなのでしょうか。ところが菊さんは財産を相続したところでもう長くはないと自覚していました。 세 번째 피해자의 아내 역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굳이 범행을 실행할 필요도 범행을 저지르기에도 무리가 있었죠. ここで私には全てがはっきりとしました。動機があり、この大胆な連続殺人を計画し実行できた人物、それは千田勝その人です。 범인은 세 번째 피해자의 동생 치다 마사루였습니다. 何をおっしゃってるんですか。あなたはいつからか危機感を覚えていたんでしょう。 그는 형과 형수가 사망한다면 유일한 가족인 자신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지만 그 전에 형수가 사망 후 형이 비서와 재혼하게 되면 莫大な財産をあなたが相続することはできない。 자신이 상속받지 못할 걸 우려하여 범행을 계획하게 된 것이었죠. 奥村次郎、そうですよね。彼と出会ったことであなたの計画ははっきりとした輪郭を持ち始めたのでしょう。 그는 우연히 만난 오쿠무라가 라디오를 잘 다룬다는 것과 암시에 취약하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そこからあなたはラジオ局にちなんだ連続殺人を思いついた。 오쿠무라에게 사건 현장에 갈 수 있도록 계약서와 명단을 보내고 そして第一の予告状を私に送りました。 마사루가 범행을 실행한 거였죠. 続いてバデン文子さんも。 이후 실제 목표였던 형까지 제거하는 데 성공하였으나 しかしここで急にやめたのでは真相に気づかれるかもしれない。そこであなたは第4の殺人まで計画していたのです。 방송국 위치가 변경된 이유는 JODK일 경우 위치가 해외였기에 오쿠무라가 범행 장소로 가지 않을 상황을 고려하여 국내인 JODG로 변경하였고 또한 네 번째 피해자의 경우 목적을 달성한 마사루에겐 알파벳 순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기에 실수가 아닌 무작위 범행을 실행하게 된 것이었죠. 馬鹿げとる。全て憶測じゃないか。 하지만 어떠한 증거도 없다면 이 상황을 모면할 수도 있으나 その通りです。 그에 대한 증인과 浜松では百貨店にいるはずの時間に映画館から出てきたというあなたを見かけた目撃者を2人見つけました。バデン文子さんを食事に連れて行った大阪のビオロンという酒場の店員もあなたの顔を覚えていました。それから致命的なことに一番基本的な注意をあなたは怠った。 그리고 너무 확실한 증거까지도 奥村次郎のタイプライターにあなたは指紋を残していたのです。 그의 죄를 증명하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もしもあなたが潔白ならば決して触れることのないタイプライターにね。この腐れ本屋。 결국 모든 것이 들통난 범인은 본색을 드러내며 도망치려 하지만 분노에 찬 일격에 쓰러지며 그대로 체포됩니다. 私はラジオのある光景がとても好きです。
そのラジオが殺人に利用されるなんて本当にがっかりです。해당 작품은 아가사 크리스티 유언작을 일본 군대 시절로 옮겨놓은 작품인데요. 영국 작품을 일본 특유의 감성으로 잘 물들인 작품으로 고전 추리 특유의 맛을 잘 살렸을 뿐 아니라 범죄 사건이라는 무거운 소재와는 별개로 과거의 정취를 느낄 수 있어 편하게 볼 수 있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やっぱり最後は指紋が決め手になるものなんですね。あれは嘘です。え？気に入ったでしょ。君もそういう分かりやすい証拠が好きなのではないかと思って入れてみたのです。